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영양생장기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자, 그럼 생식생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첫 마디가 마디 사이 자랄 때 또는 이삭 자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펼 때, 그리고 여문 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마디 사이가 자란다는 말은 아까 틸러가 분을이 이렇게 잎이 두 개가 모인 것이 하나의 분을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컬러를 좀 바꿀게요. 틸러 1, 틸러 이게 원래는 1이죠. 2, 여기 밑에 있나? 3, 옵스, 3, 4, 하나 더 할까요? 네, 딜러, 이렇게 해서 딜러 5번,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까지는 키는 안 커요. 잎 길이만 이렇게 자랐는데, 요 틸러 하나를 자세히 그리면,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요렇게 줄기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마디가 아래쪽에는 엄청 마디가 뭐한다? 조밀하다. 위로 갈수록 마디가 이렇게 길다 이 말이에요. 마디 사이 길이가. 그래서 여기서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엽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위에 가면은 이제 더 길어지겠죠. 그다음 뿌리는 요 아래쪽에는 마디가 엄청 많다 했죠. 그럼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종자가 있으면 이제 물이 있으면 물이 잠기면은 숨을 쉬려고 이 위에 유아 어린 삭이 먼저 나오고, 수분이 없다 마른 상태다면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이렇게 먼저 내린다는 거죠. 이 농학의 아주 기본이죠. 그죠? 아주 작물이 식물이 가지는 특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원래 이거는 종자 뿌리에서 종근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또 이 관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그래서 왕관을 영어로 뭐라 하죠? 크라운. CROWN. 뿌리는 루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크라운 루시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은 뭐라 그러죠? 이게 지삭 보니까 어차피 줄기잖아요. 근데 잎이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이 분을 수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다가 나중에 요 시기 마디 사이 자랄 때 새끼를 다 치고 나면 이 마디 사이 길이가 이렇게 좁게 되어 있던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길어진다. 이렇게 다시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컬러를 그린으로 갑니다. 컬러 원래는 이렇게 마디 사이가 이렇게 좁았다가 이렇게 하나, 이거는 좀 심하다. 아래의 마디일수록 가깝고 위에 이렇게 자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명 요걸 키가 큰다, 신장한다 해서 신장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키가 자란다 이 말이죠. 이때 키가 크는 거예요. 실제 요 마디 사이가 자라는 요 시기에 키가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새끼 칠 때는 보통 키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하면 아무리 높아야 45 내지 50cm가 가장 크다 이 말이죠. 잎 길이로서는. 하지만 이 줄기 마디 사이 이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두 배로까지 큰다는 거죠. 그럼 90에서 100cm, 뭐 100 이상, 200도 있지만 우리 통상적으로 재배하는 거는 90에서 100cm, 80에서 100cm 이 정도입니다만, 이렇게 키가 큰다면 결국은 키가 자란다는 것은 잎 길이가 증가하는 것은 신장이고 그냥 잎이 길어지는 것이고, 줄기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그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 이삭이 자란다 하는데, 그럼 이삭이 뭐 어디 있는데 이삭 얘기를 갑자기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요 칼로 갈까요? 잘라 보일까? 여기 지표면 땅이라고 하면 지표면 요 뿌리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하이에 밑에서 지표면에서 한 두 번째 여기서 이삭이 만들어집니다. 이삭이. 근데 이 이삭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보면 뭐 이런 형태로 띄죠. 이렇게 나달 알맹이가 달리지만 실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요 놈이 자라서 요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서 요거 잎집이라고 있어요. 잎집을 뚫고 이렇게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소위 출수 헤딩이라고 하죠. HEAD 헤딩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어린 이삭이 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쫙 올라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졸업할 때 졸업장과 동시에 입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 것.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우리같이 좋은 대학에 올 수 있다. 우리 학교가 좋은 대학이죠. 국립대학이니까 이 정도로 와야 올 수 있다.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놀았으면 대학 가기도 어렵죠. 그러면 어릴 때 그러니까 기초를 얼마나 다지는가, 베이스 초기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이렇게 자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갈 때 또는 우리 눈에 비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이 이삭하고 또 같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청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노력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또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공부하고 있는 그 결과의 산물이 이렇게 이삭으로 나온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물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야, 인생이 뭐다. 가만히 앉아서 또 우리가 참선을 해서 인생을 알 수도 있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자연의 이치를 잘 보면은, 도를 통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생식생장기 때 요거는 배동바지대란 말이 있고 이삭벨대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수인기라고도 하는데 배동바지는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여기에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유수가 형성되는 시기를 이 배동바지 때라고 얘기를 한다. 영어로 쓰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페니컬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패닉은 이삭이고 이니시에이션 시작 시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삭 벤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다시 이렇게 옮겨서 그리면 맨 위에 잎집이 이렇게 잎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칼이 이렇게 있으면 칼집이 있죠. 칼집이 있잖아요. 이 칼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칼을 넣는 집이 뭐예요? 칼집이죠. 그 잎집은 뭐냐? 잎이 들어있는 잎이 요렇게 엽신이라고 하는 잎이 그러면 요거 이 엽신을 감싸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감싸한다기보다 지탱하고 있는 여기서는 지탱하는 요 부분을 잎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잎집 속에 이삭이 요렇게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 아래쪽에서 자라서 올라왔다 했죠. 그죠? 자라 올라왔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죠? 뿅 하고 나타난다. 그걸 출수를 한다. 그죠? 헤딩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요 바깥에서 볼 때 안에 내부는 안 보이지만 볼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잉태하다 할 때 이삭을 잉태했다 해서 수잉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배동바지 때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뿅 하고 출현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했어요? 출수한다. 그죠? 할 때 출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삭이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났다. 바깥으로 보였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보이기는 보였다고 다 되느냐? 아니다. 처음에는 요게 이제 우리 눈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이죠. 멀리서 보면. 근데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알맹이가 달려 있다. 그죠? 달리는데 요게 그냥 처음부터 되느냐? 절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맹이가 원래는 이렇게 길쭉해요. 그 다음에 약간 볼록해지고 요렇게 정상적인 이런 형태를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형태만 만들어져 있는데 소위 이 엽신, 그 다음 잎집, 잎은 4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여튼 가장 핵심은 이 엽신, 잎몸이라고 하죠. 길다랗게 자라는 여기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색깔을 바꿔볼게요. 광합성, 광을 합성한다. 그죠? 영어로 하면 뭐죠? 포토, 광을 합성한다. 신세시스라고 하죠. 그죠? 이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비춰온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광합성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광합성을 하면 뭘 만듭니까?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광합성을, 빛을, 라이트를 받아서 CH2O, 그러니까 탄수화물, 당의 기본 골격을 만들죠. 그 다음에 뭘 내놓습니까? 예, 산소를 내놓죠. 그럼 광합성 하면은 이 산소가 나오니까 아주 좋다. 그죠? 그러면 분자식을 맞추려고 하면 그 한 분자의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은 뭡니까? 육탄당이죠. C6H12O6 이렇게 되겠죠. 만들려면 6번째의 이산화탄소와 6번째의 물이 6번째의 산소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밤에는 이제 거꾸로 과정이 생기겠죠. 밤에는 또 산소가 소비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당도 소비가 돼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온다. 그럼 밤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병실에 불을 꺼놓고 화초를 키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CO2 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환자한테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아침에는 밤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생성됐다가 아침 되면 뭐 됩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당도 만들어지고 산소가 많이 나오니까 좋겠죠. 근데 아침에는 광합성 안 합니다. 주로 8시, 9시 이후로 하니까 오후 한 서너 시, 두세 시, 오후 2시에서 한 5시 사이가 이 산소 농도가 가장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아침에 조깅보다는 오후에 한적하게 걷는 것이 가장 운동에 좋다. 산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죠?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절대 병실에는 화초를 두면 안 된다 하는 게 결론이겠죠. 자, 이제 광합성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다. 그죠? 그러면 우리 농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들은 이 기본 원리를 자연의 이치를 잘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광합성에서 뭘 만들어야 한다 했죠? 요 탄수화물을 만든다 했죠? C6H12O6 요게 탄수화물, 우리의 기본 골격인 포도당, 탄소가 6개니까 6탄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게 어디에 쌓입니까? 여기 또 쌓여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을 구조를 정확히 잘 보면 요렇게 쌀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바깥쪽은 주로 이제 호분층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단백질은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흡수한 양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전 단계가 아미노산이죠. 그죠?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이 되죠. 그러면 먼저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들은 껍질, 바깥쪽을 이제 형성하고 있고 이 속을 채우는 것이 뭡니까? 이 당이죠. 광합성한 당들이 안에 채워진다. 그럼 결국은 역으로 가면 어떤 얘기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은 뭐냐면 거의 탄수화물, 이 당이라는 거예요. 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약에 당뇨 환자가 계신다 하면은 이 하얀 쌀밥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현미를 같이 단백질하고 같이 드시고 싹을 딱 틔우죠. 그걸 발화라고 하는데 발화시켜서 드시는 현미, 그걸 발화현미라고 합니다. 발화현미를 드시면
소위 이제 가바, 그 다음 폴리페놀, 이런 고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당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학, 의료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식품으로 농산물로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다. 단지 외상으로 이제 입은 거는 얘기가 다르고, 모든 것은 장기 내부에 있는 문제들은 다 식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알맹이를 채우는데 그 시기를 4개로 이제 크게 나눠 놨다 하는 거죠. 어떻게? 맨 처음에 이제 손톱으로 요걸 딱 짧으면 나달 알맹이를 잘라 보면은 젖처럼 나온다. 전유자, 젖처럼 익은 시기다 해서 젖 익은 때, 다른 말로 유숙기. 그 다음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나면 요것은 출수하고 나서 한 10일, 그죠? 요거는 한 20일, 요것은 한 30일, 요것은 한 40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 유숙해서 더 지나면 풀처럼 하면은 밥풀처럼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호숙기.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이, 요 바깥 껍질이, 그러니까 왕개라고 하죠. 이 개가 황색을 띈다. 그래서 요걸 쓸 황숙기. 그 다음 한 10일, 15일 정도 더 지나면 40에서 45일 정도 되겠죠. 이때 되면 완전히 이제 완숙. 그러면 색깔이 황색에서 약간 갈변하려고 해요. 그럼 수분 함량도 한 뭐 21, 2%, 20% 내외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황숙기에서 완숙기 사이가 수분이 20, 한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확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이 고숙기라는 것은 서면 안 돼요. 이때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소위 수분이 15, 6% 정도 되는 아주 문제가 되는 때입니다. 이때 수확하면 이 사랄이 다 깨진다. 깨지는 것을 다른 말로 동할미 이런 말을 씁니다. 깨진다. 사랄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죠? 이런 형태로 띄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 이해를 못 하셨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식생장기 배1성에서 봤는데,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자, 생식생장기 가장 핵심은 뭐다? 일단 신장기에서 시작한다. 키가 확 큰다. 그 키가 크는 것은 뭐에 유리한 것이다? 마디 사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죠? 그게 가장 핵심이다. 키가 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어린 이삭이 만들어진다. 그 유수 형성이 된다 했죠. 유수 형성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유수가 형성이 되고 나서 출수가 되죠. 나중에. 그죠? 이삭이 이제 입접을 뚫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먹는데, 요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요게 탄수화물이 채워지는 시기다. 그죠? 그걸 크게 4개로 나눈다. 그죠? 고수기는 일단 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에 내용물이, 우유처럼 또는 젖처럼 나올 때 유수기를 하고, 그 다음 풀처럼 되었을 때는 호수기, 풀호자를 씁니다. 전유자, 풀호자, 누루 황자, 완전할 완자. 그래서 바깥 껍질이 이렇게 나달 알맹이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이 색이 좀 이렇게 돼 있죠. 바깥쪽에 원래 쌀의 이제 원 형태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뭐가 채워지느냐 하면은 이 흰색에 흰색이 안 보이니까 다 흰색이니까 그죠? 이렇게 채워져 있다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요것만 있느냐? 아니더라. 뭐가 있느냐 하면 좀 컬러를 다르게 해서 황색, 요거를 노란색. 여기는 배란 게 있어요. 배, 엠브리오라고 하는데 배 부분. 요게 사실 양분이 66% 있어요. 있고 요 바깥 껍질을 까고 나면 소위 왕개가 이렇게 생겼죠.
바깥 껍질, 안 껍질, 요 속에 이게 현미입니다. 현미라 가정하면 이 안에 실제 전분으로 된 거는 양분이 5%밖에 없어요. 그럼 이 호분층에 요 왕개 안쪽에 있는 것은 몇 프로냐? 27%다, 양분이. 그럼 결국은 뭡니까? 신운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신운 쌀, 소위 쌀른 쌀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 하는 말씀까지를 드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쌀만 잘 알아도 엄청나게 인생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밥맛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도 이 쌀을 어떻게 생산해서 판매할 것이냐까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들어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많이 축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언제 봅니까? See you next time. 그죠?